자, 이번에는 삼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투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확산이라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그죠? 농도의 기울기를 역행하지도 않는, 그죠? 그대로 따라가는 수송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삼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반투과성 막이라는 막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투과가 반만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투과가 전부 다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전투과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투과성, 반만 나간다, 반만. 여러분 용매는 투과시키지만 용질은, 여러분 요거 헷갈리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여러분 용매는 어떤 거예요? 물 같은 녀석이죠, 그죠? 녹이는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용질은 녹는 녀석,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물은 움직일 수 있지만 소금은 투과시키지 않는 막. 여러분 삼투라는 현상 그럼 뭐냐? 자,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을 때, 자 여기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한쪽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반투과성 막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반투과성 막이고, 한쪽에는 소금 알갱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다라고 하고,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이쪽에는 소금 알갱이가 8개고 이쪽에는 2개니까 이쪽의 농도가 더 높겠죠, 그죠? 이쪽의 농도가 더 낮을 거야. 더 낮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확산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돼요? 뭐야, 소금 알갱이 8개고 저기 2개니까 여기 있는 8개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골고루 퍼져서 딱 균형을 맞춰줘야 확산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운데 막이 무슨 막이라고 그랬어요? 반투과성 막이죠. 반투과성 막 소금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소금 못하는 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소금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통과를 못하니까 균형이 맞아요,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죠. 그러면은 자연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이제 플랜 B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농도를 맞추는 겁니다. 농도는 소금 알갱이를 왔다 갔다 못 채도 방법이 있거든. 왜? 물을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물을 오히려 아래쪽으로 막 끌고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는 농도가 진해지고 아래는 옅어지면서 밸런스가 맞춰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삼투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듯이 삼투압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삼투압. 그럼 이거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 물이 이동하잖아요. 물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럼 이동을 할 때 이 막을 그냥 쓱 부드럽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비집고 뚫고 지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지나가면서 그 반투과성 막을 눌러요. 지나가려고. 그럼 이렇게 누를 때 생기는 압력이 바로 삼투압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도의 차이가 심해요. 그러면 더 많은 양의 물이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삼투압이 더 세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별거 없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삼투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을 때, 여기서 보면 이제 농도가 진하고 옅은 두 요중과 두 녀석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서로 하나씩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있을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당연히 여러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넘어가야,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저농도에 있는 애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진해질 거고, 고농도는 물이 더 들어왔으니까 더 옅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서 이동을 하는 현상.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여러분, 에너지 소비하지 않는다 라는 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투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어때요? 여기 반투과성 막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막이. 보게 되니까 어때요? 용질 용매인데, 용매라는 녀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용질은 알갱이가 커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쪽은 농도가 낮고 이쪽은 농도가 높은 녀석이래, 이렇게. 그러면 어때? 밸런스가 안 맞잖아. 어디에는 농도가 낮고 농도가 높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확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용질이라는 알갱이를
이게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줘서 양쪽에 똑같은 개수의 용질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반투각선 막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네. 그럼 방법은 용매라는 알갱이를 통해서 농도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이쪽으로 더 수위가 높아진 게 보이죠? 자, 낮은 요객 쪽에서 물이 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쪽은 농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아질 거고 여기는 높은 거에서 물이 더 들어오게 됐으니까 낮아지면서 균형이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무슨 말이 됩니까? 자, 여기 이제 동물세포, 식물세포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것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먼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용액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같다. 농도가 같은 용액이에요. 그럼 뭐랑 농도가 같냐? 여기 안에 넣어준 세포. 이 세포 내부의 농도와 같다. 그럼 저장액에 넣었다. 저장액이라는 건 뭐냐? 내가 넣어준 그 세포 내부의 농도보다 농도가 더 작은 녀석이에요. 그럼 여기는 더 진한 녀석의 세포를 넣은 게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실험은 동물세포 중에서 대표적으로 적혈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것이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식물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저장액에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면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안에 적혈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장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장액이니까 이 세포 내부의 농도 그리고 바깥쪽 용액의 농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세포 내부가 더 진하고 얘가 더 옅은 편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물체의 세포막이라는 경우는 막이라는 녀석은 반투과성 막이기 때문에 용질은 잘 이동을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 용매, 물이라는 녀석이 이동을 해줘서 농도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H2O가. 그렇게 되면 여기는 농도가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농도가 높아질 거고 여기는 물이 들어갔으니까 옅어질 거다. 그래서 균형이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세포벽이라는 게 없어요. 식물세포랑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점점 빵빵해집니다. 물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빵빵해지는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지나치게 되면은 이 동물세포가 터집니다. 마치 풍선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점 우리 알아주시고 여러분 근데 이 그림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 그림 보면은 물이라는 게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들어가는 현상만 발생하진 않고요. 나오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의아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서도 빠져나오는 물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빠져나오는 양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들어가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풀어 오르고 얘가 터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큰 맥락만 보고 봤을 때는 들어가는 거 대부분의 용매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세포 안쪽 농도가 높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보기에서 요 실험 예를 들어서 이 실험이 가라고 했을 때 이 가 실험에서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아서 그렇지. 알겠죠? 그죠? 자, 등장액입니다. 등장액은 농도가 똑같아요. 농도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써요? 물이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는 겉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우리가 나오는 게 있긴 있다 그랬죠. 여기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단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동은 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장액입니다. 여러분 고장액은 어때요? 바깥쪽이 농도가 고농도고 오히려 세포 안쪽이 비교해 봤을 때 저농도니까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쭉쭉 빠져나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럼 들어가는 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이거 무시해도 될 만큼 나오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적혈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쫙 하고 쪼그라들게 된다. 여러분,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 동물세포처럼 터지진 않습니다. 저장액에 넣어줬을 때. 왜냐? 세포벽이라는 단단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터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세포벽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각져 있는 모습으로 아는데, 이 녀석이 뺑뺑하게 약간 둥글둥글해질 정도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게 되고 등장액은 마찬가지예요. 적혈구랑 차이가 없고요. 고장액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세포벽이라는 거는 쪼그라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단하게 이미 세워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세포막, 여러분 그 세포벽이라는 곳 안쪽에 세포막이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포벽은 쪼그라들지 못하고 세포막만 쪼그라들어서 이 세포막이랑 세포벽이 더 이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눠집니다. 이게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원형질, 뭐 다른 말로 이거랑 비슷한 말로 후형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말인데, 여러분 원형질 분리라는 말, 여러분 이 원형질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요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한다, 아 그렇다고 하는구나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원형질이라는 요 녀석의 뜻은요, 이 세포라는 녀석이 하나의 생명체가, 세포가 살기 위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런 녀석들을 묶어서 원형질, 퉁쳐서 원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원형질이 분리된다, 그게 뭐냐,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삼투 현상이었고요. 확산, 삼투 어떤 현상이든 간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죠?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는 거 아니고요. 농도 기울기를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점. 선생님, 저는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을 떠올렸을 때 물이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쪼그라드는 건지 터지는 건지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절대로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내가 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딱딱 생각이 난다 그러면 괜찮아요. 하지만 생각이 안 난다면 성급하게 찍는 게 아니고 잠깐 이런 모습 그려서 여기가 농도가 높고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겠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점이지만 절대 과학 문제를 풀 때, 특히나 시험에서 추측으로 푸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죠? 항상 올바른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절대 문제 푸시는 습관 생기면 안 돼요. 자,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물질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